오늘만 놓고 보면 이틀 좀 떨어지고 오늘 3일째 반등하고 그래서 조정이 좀 마무리된 건가라는 기대감이 좀 들긴 하는데 아직 안심할 수 없는 게 아니냐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박사님은 어떻게 좀 보셨어요? 네, 건강한 조정인 것 같고요. 아, 그렇게 보세요? 네. 왜냐하면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아, 예. 네, 사실 그렇죠. 우리가 조금 뭐 잊고 있는 게 3월 31일이 이제 글로벌 증시, 국장, 미장 다 저점이었는데 올해 3월 31일 네, 말씀하시는 거죠? 뭐 저점은 뭐 그 전에도 있었지만 네. 최근에 인상적인 저점은 뭐 4월 1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4월, 5월 두 달간 그러니까 지난 주가가 지난주에 이제 6월 3일부터 네. 우리나라 지선 있을 때 이제 꺾였으니까 두 달간 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반도체 지수가 90% 올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필반 지수가 90% 네. 올랐습니까? 와, 그리고 새삼스럽게 느껴지네요. 마이크론이 거의 300% 올랐어요. 그 두 달 3월 31일부터. 네. 하이닉스가 170% 올랐고 이런 그 조금 말도 안 되는 그러한 그 광속 주가 상승에 따른 후유증이 네. 불과 지금 3거래일 동안 13% 빠진 겁니다. 나스닥 어제 기준으로, 오르기 전 기준으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90%의 올라서. 반도체 중심의 네. 상승, 나스닥 지수 자체가 60%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두 달간. 네. 이런 상태에서 한 10% 조정이다. 너무 당연하고 사실은 좀 고마운 조정입니다. 그게 박사님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이게 너무 과하게 오르니까 좀 살짝 좀 건강한 조정이 좀 있어야지 또 올라갈 텐데 이렇게만 계속 오르는 거는 좀 그런 말씀하셨는데 딱 어떻게 보면은 그거에 부합하는 장이 딱 나온 거군요. 뭐 순환매가 있든 뭐 이렇게 조금 골고루 뭐 돌아가면서 올라가든 아니면 뭐 기간 조정이든 가격 글쎄요. 조정이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시장은 가격 조정을 선택했고요. 그리고 급하게 오른 종목 중심으로 빠졌는데 지금 3거래일 빠졌기 때문에 미장 기준으로도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조정이 마무리된 건지 아니면 조금 기간 조정을 좀 더 갈지. 조금 이어가면서 네. 높아진 이격을 좁히는데 조금 주력할지 네. 뭐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우리가 항상 그 밸류에이션 부분하고 속도 부분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시장을 봐야 되는데 네. 아무리 밸류에이션이 지금 정당하다고 해도 너무 속도가 빨리 올라가면 그렇죠. 열차가 탈선되고 이거는 이제 조정이 불가피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밸류라는 거는 계속해서 부스트 업을 시킬 수 있는 연료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근데 그게 기관사가 제어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 내에서 빨리도 가다 천천히도 가다 이렇게 해서 가면은 멈추지 않고 어쨌든 계속 연료는 들어오는 거니까 갈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연료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 연료가 들어오는 거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가다 보니 연료 소모량이 훨씬 더 좀 급하게 많았던 거고 결국 말씀하신 대로 되게 좀 오늘 되게 좀 여러분들께서도 좀 많이 좀 그 공감이 될 만한 그러니까 밸류와 속도 요 간의 관계에 있어서 시장이 그동안의 밸류도 뭐 나쁜 게 아니지만 속도가 너무 빨랐다. 그거에 대한 약간의 조정이 이번에 나타난 거다라는 해석 말씀을 좀 뭐 저도 참 이해가 참 잘 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번 조정이 빌미를 줬던 것 중에 하나는 물론 뭐 중동 사태도 있고 뭐고 한데 또 국채금리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고용이 깜짝 고용이든 뭐든 하여간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현재 제일 두려워하는 그 악재는 금리 인상이라고 이제 봐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이 매크로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신 걱정거리들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금리부터 시작해서 뭐 케빈 러시가 이제 금리를 어떻게 뭐 그렇죠. 다룰지 예. 그 연준의 조금 분열된 모습 네네네. 또 고용 지표나 이런 거 나올 때마다 경기에 대한 또 뭐 두려움 또 예. 좋게 나오면 또 금리가 튀어서 과열에 대한 두려움, 예, 또 나쁘게 거기서 나오면 또, 긴축에 대한 위축에 대한 두려움 등등등. 저는 그 아직까지는 언젠가는 이 매크로 지표가 정말 주식시장을 짓누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매크로를 보는 제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핑계거리에 불과하다. 그냥 빌미를 잡는 거다. 금리가 올리면 오르는 대로,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면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야? 올라가면 야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금리가 올라가면 어떡해? 그렇죠. 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예. 온갖 핑계, 온갖 빌미를 찾는데 시장은 주력하는 거지. 매크로는 그 빌미의 대상이 될 뿐이지 아직까지는 미국 경기가 우리가 가시적인 기간, 연말 내에 경기 침체가 온다든지 그렇죠. 내지는 뭐 금리가 더 폭등해서 네. 뭐 5%, 10년물이 5% 넘어가서 정말 시장을 끌어내릴지 이거는 너무 조금 과도한 해석 아닌가. 그러니까 장이 이번처럼 짧은 기간에 급등을 했을 경우에 뭔가 좀 팔고 싶은데 팔 만한 빌미가 필요한데 명분이 필요한데 그때 갖다 붙이기 좋은 게 네, 갖다 매크로다. 붙이는 거죠. 네. 네, 갖다 붙이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를 무시하자는 말씀이 아니고 매크로의 너무 휘둘리지 조금 말라는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 네. 그것보다는 AI 투자가 과연 순항할 그렇죠. 수 있는지 반도체, 디램, 그다음에 CPU, TPU 가격이 이렇게 올랐는데도 하이퍼스케일러들은 계속 투자를 할지 예. 그리고 정말 요즘에 토큰 이코노미 예. 조금 그 생산성 문제, 비용 대비 수익 문제 네. 이런 부분에서 기업들의 실적, AI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가이던스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부분 약간 마이크로한 쪽에 그러게요. 매크로보다는 마이크로한 쪽의 센티먼트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정신 건강에도 좋고 또 투자하는데도 훨씬 더 유익합니다. 저 같은 매크로 이코노미스트 얘기는 그냥 들으십시오. 아니 그러면 지금 사실은 저희가 박사님 이렇게 모셔서 말씀 듣는 것도 지금 금리 때문에 난리라는데 유가 때문에 난리라는데 이거 연준이 금리 올린다라는 것처럼 막 시장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하고 모르니까 이제 박사님 모셔서 말씀을 듣는 건데 오늘 되게 참 중요한 어떤 약간 이렇게 좀 딱 점을 찍는 방점을 듯한 말씀을 해주신 게 매크로는 지금은 시장의 메인 변수는 아니다. 네, 서서히 올라오고 있죠. 네, 지금 주식시장을 잡아먹으러 계속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관찰하고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때문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지금은 실적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게 지금 매크로 쪽에서는 경기 침체 이게 신호가 나타나느냐 확실히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AI 투자가 지속적으로 계속 늘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좀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하나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말씀을 여쭤보면 AI 투자부터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AI 투자는 일단 연말까지는 계속해서 하이퍼스케일을 비롯한 이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이 계속 늘어나는 걸로 나오고 내년에도 일단은 더 늘어난다라는 얘기가 현재까지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부분이 근데 지금 이번에 사실 조정의 빌미를 줬던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후에 나왔던 얘기긴 한데 구하고 싶어도 못 구하니까 그냥 수요가 아예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수요 위축에 대한 어떤 그런 우려. 이거 사실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긴 한데 이번에 브로드컴 때문에 또 한 번 나오기도 했었고. 근데 결국 이 부분은 반도체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생각도 좀 들어서요. 네, 서서히 옥죄어오고 있는 것은 저는 맞는 거라고 봅니다. 제가 그쪽 AI 전문가는 아니지만 매크로하게 봤을 때는 세상의 논리상 원가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제 서서히 그 투자에 대한 회의론 이것이 좀 더 불거질 수 있고 실제로 실적에도 묻어나올 수 있고 부정적으로 묻어나올 수 있고 그래서 또 주가는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조금 AI 관련된 반도체를 포함해서 이 투자가 조금 쉬운 투자 시대는 조금 지나갔다. 앞으로는 조금 더 깐깐한, 엄격한, 조금 부담스러운 악재 요인들과 맞붙어서 맞닥뜨려서 시장이 싸워야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고요. 네. 그렇다고 이제 지금 지금 완전히 지금 밀리는 거냐?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 게 아직까지는 버틸만 한 것 같아요. 버틸만 하다는 말씀은 아직까지는 AI 투자가 순항하고 있고 반도체에 대해서도 악재가 조금 제한되어 있고 그리고 장기 계약이 반도체 기업들로 하여금 안정된 수익을 좀 보장하고 있고
그래서 한 내년까지는 반도체에 조금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조금 제한적인 조금 그 부정적인 효과가 네.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씀은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다시 한다고 그러면 적어도 이제 내년까지는 이렇게 조정이 왔을 때마다 반도체 주들, 예를 들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분할 매수를 하는 방식이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 일단 올해까지는 뭐 내년은 몰라도 올해까지는 이익이 거의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투톱의 우리 증시에서 투톱의 시가총액이 50% 되는데 이익 비중은 70%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익 비중은 그리고 70%죠. 내년도도 뭐 70%가 미니멈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지금 컨센으로는. 그렇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S&P 500에서 한 17% 되는데 시총 비중이 한 17% 돼요. 예. 그 다음에 테크 주식이 몰려 있는 IT,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이 두 섹터의 시가총액이 한 53% 되는데 이익 비중도 좀 그 정도 됩니다. 네. 한 50% 됩니다. 우리는 이제 시가총액은 두 종목이 50%인데 이익 비중은 70%니까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조금 70%에 근접할 때까지는 시장은 올라가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뭐 똑같이 시총 비중과 이익 비중이 똑같이 된다, 이퀄 된다라는 뭐 계산은 뭐 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네. 대략 한 40% 정도는 업사이드가 지금 보이는 거죠. 만약에 안 보인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는 한 6개월 후에 우리가 보는 반도체 경기가 아주 그냥 꼬꾸라지든지. 지금 최근에 뭐 BNP 파리반 이런 데서 나왔던 고점이 확 당겨진다 그 얘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뭐 내년도 반도체 시황이 네. 허상인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지금 주가가 꺾이는 게 맞죠. 맞아요. 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좀 적은 게 일단 장기 계약이 지금 3년이지 않습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6, 7, 8. 2028년까지는 어떤 계약이 이게 물량이 확보가 된다는 얘기니까. 네. 그리고 뭐 창신 메모리라든지 양지 메모리, 뭐 중국의 반도체 공급, 뭐 과잉 공급 가능성. 이거는 뭐 또 HBM하고는 조금 다르죠. 조금 거리가 멀고 레거시 쪽이죠. 또 삼성이 생산하는 고사양 반도체하고도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이건 너무 지나친 좀 우려 아닌가 싶어서 저는 뭐 조금 시총 비중까지 근처에 갈 때까지는 네. 조금 위쪽으로 올라가는 방향성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까 또 하나 매크로적인 측면에서 이제 실질적으로 시장을 이제 끌어내릴 수 있는 이슈는 이제 경기 침체 이 부분인데 이거는 뭐 사실 그 전에도 우리가 여러 차례 경험을 했던 바이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 그러니까 글로벌 경기 침체가 이제 어떻게 해서 올 거냐.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미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AI 투자니 AI 투자가 앞서 말씀하신 대로 꺾인다 그러면 그 미국 경기나 글로벌 경기 침체 이렇게 연결을 해도 되겠네요. 네, 미국 경기가 조금 약해지는 임자들은 많습니다. 가장 큰 게 전쟁이 늦게 끝날수록 인플레이션 요인이 실질 소득을 갉아먹어서 네. 하반기에는 소비 지출, 뭐 소비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투자보다도. 그렇죠. 네. GDP 3분의 2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둔화, 그리고 AI에 따른 IT와 금융 쪽에서의 감원. 이게 이제 계속 고용 지표에 묻어나오고 있거든요. 네. 또 소비의 양극화로 인해서 전체적인 소비가 지금 질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말씀 주셨던 AI 투자가 전체 자금 시장을 지금 잡아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 빨아들이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스페이스X 상장되지만 1,500달러 몰렸잖아요. 네. 그리고 뭐 공모 규모로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한 4개 정도만 합쳐도 지금 한 4조 달러가 되거든요. 4개라는 거는 뭐 오픈 AI, 엔트로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기타 해서 그래서 작지는 않은데 공모 규모 자체도 한 2,500억 달러 정도, 한 3,0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올해. 그래서 계속 자금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또 채권 발행도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조금 굉장히 불안정한 거죠. 이런 상태에서는 미국 경기가 조금 하반기에 조금 둔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빨리 둔화될 건지 식을 건지 아니면 서서히 식을 건지 이 부분이 이제 관전 포인트인데 저는 서서히 식는다에 조금 한 표를 두고 있어서 네. 그렇다면 시장은 이게 경기의 임계점이 조금 나빠지는 쪽으로의 임계점을 지날 때까지는 시장은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경기 이슈를 반영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전체적으로 뭐 시장도 그렇고 이제 AI 쪽도 반도체 쪽도 그렇고 매크로 쪽도 그렇고 뭐 갑자기 장을 막 뒤흔들어서 끌어내릴 만한 그런 식의 어떤 상황이 현재로서는 딱히 당장은 눈에 띄지 않는 뭐 그런 말씀을 좀 오늘 좀 들었고요. 아까 이제 굉장히 투자 난이도가 좀 어려운 시장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한 2분 남았으니까 투자 전략을 이제 접근을 해본다면 차차히 이제 하반기 이제 고민을 하면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이제 준비를 해나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벤자민 그레엄이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 기계이고 장기적으로는 무게를 재는 저울이라고 했는데 이 펀더멘탈의 무게를 재는 거죠. 예. 그래서 저울은 조금 믿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저울은 좀 믿고 하지만 뭐 조금 앞으로는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만큼 이제부터는 주가 상승 속도가 빠르다든지 아니면 여기서부터 주가가 올라갈 때는 더 많은 변동성과 저항을 겪어야만 될 거다라는 거고요. 네, 그 빨리 올라갈수록 조정이나 이런 것도 변동폭도 훨씬 클 거다. 예. 그리고 이제 금리 쪽에서 미국채 10년물이 4.7, 4.8을 넘어가면 현금 비중을 조금 높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4.5% 정도 이렇게 되던데 사실 이제 0.2%포인트니까 별거 아닐 금방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금방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좀 모든 어떤 매크로 데이터들이나 이런 뭐 경제 상황들이 좀 금리한테는 되게 좀 상승 쪽의 압력을 가하는 쪽으로 좀 진행되고 있는 것만큼 분명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러한 상황이 좀 빨리 뭐 종결돼야 큰 덩어리 하나가 조금 줄어들 텐데 뭐 언제 하려는지 쟤네들은 하여간 오늘 아침까지도 시끄럽긴 하긴 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김한진 박사님과 함께 시장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박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